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단 박화와 항복 응력이 있는 코팅 용액에서의 슬로 코팅 공정 한계 조건 예측에 관한 연구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팅 용액에는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나노 마이크로 사이즈 입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코팅 용액이 다양한 유변 물성을 가지게끔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슬로 코팅의 타겟 물질 중 하나인 배터리 슬러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고형분과 고분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 유변 물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배터리 슬러리 같은 경우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슬로 코팅을 이용하여 기재 위에 도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공정 조건 연구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배터리 슬러리는 특정 보유한 이제 유변 물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슬러리가 안정적으로 기재 위에 도포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슬로 코팅에서 특정한 공정 조건을 안정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이 공정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기재 속도 혹은 진공 압력 혹은 또 이제 저희가 코팅에 주는 유량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저희가 주지 않는다면 코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안정적으로 도포되지 않은 표면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엄청나게 큰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코팅을 하기 전에 웬만하면 안정적인 조업 조건이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레오미터를 통해 측정된 배터리 슬러리의 유변 물성이 이제 공정 조건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고 저희가 이제 어떠한 공정 조건을 주어야 배터리 슬러리를 안정적으로 코팅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슬러리가 가지는 유변 물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사전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배터리 슬러리가 갖는 유변 물성 중에 이제 전단 박화 현상 그리고 항복 응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shear thinning과 yield stress라고 합니다. shear thinning 같은 경우에는 shear rate가 올라감에 따라서 비스코시티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yield stress 같은 경우에는 특정 shear stress 아래에서 유체가 마치 고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허셜 버클리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허셜 버클리 지배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 파워로우 모델에 yield stress 텀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우선 여기에 슬로 코팅이라는 공정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슬로 코팅 공정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슬로 코팅 전체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모사한 그림인데요. 왼쪽 아래의 어떤 믹싱, 디게싱 스테이션 출발해서 이제 기재 위에 직접적으로 코팅이 이루어지는 왼쪽 위 코팅 스테이션, 그리고 드라잉 및 큐어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코팅 막이 웻 상태에서 고체화가 되는 이제 고체화 영역을 거치면서 이제 코팅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왼쪽 위의 빨간 상자 안의 코팅 스테이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액체 상태의 코팅 용액이 기재 위에 직접 도포되는 영역이고, 이 부분에서 어떤 유동이 형성되느냐, 어떤 코팅 비드가 형성되느냐가 코팅의 성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의 유동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코팅 윈도우라고 하는 슬로 코팅에서 안정적인 조업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XY축 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X축 같은 경우에는 gap to thickness ratio라고 하는 어떤 비율입니다. 말 그대로 일단 코팅 갭과 웻 thickness 사이의 비율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코팅의 성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재 속도와 유량을 얼만큼 주었는지가 이 지표에 영향을 주고요. 베큐um 프레셔가 이제 Y축에 있는데, 베큐um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 코팅에서 업스트림 메니스커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코팅의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업스트림 메니스커스의 위치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업스트림 부분에
진공을 차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 압력을 얼만큼 걸어주냐에 따라서 같은 기재 속도 혹은 유량에서 코팅이 제대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이 그래프를 보는 데 있어서 예시를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이 갭 투 thickness ratio는 기재 속도와 유량의 함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재 속도와 유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진공 압력을 적절하게 걸어 주었을 때는 안정적으로 코팅이 되지만, 만약에 진공 압력을 필요보다 더 많이 걸어줬다면 업스트림 메니스커스가 앞쪽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는 위핑 불량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비드가 아예 깨져버리는 비드 브레이크업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불량은 굉장히 이제 슬로 코팅에서 치명적인 불량이기 때문에 이런 불량들을 최대한 피해서 저희가 공정 조건들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조업 조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코팅 비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입니다. 이 코팅 비드에서 어떤 유동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코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코팅 비드 유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선 생각해 보자면 코팅 용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물성, 즉 rheological property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공정에서 설정해 줄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 컨디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실험적인 방법과 이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지표들이 관계를 찾는데 이제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릴 점은 이론적인 접근입니다. 이 허쉘 버클리 모델을 차용하여 저희가 샘플 모델을 어떤 식으로 디벨롭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기존의 슬로 코팅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었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20세기 말부터 굉장히 뉴턴 유체의 슬로 코팅을 분석하기 위해 많이 차용된 모델이 비스코 캐필러리 모델입니다. 비스코 캐필러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팅 비드에 작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힘들 중에서 비스코스 포스와 캐필러리 포스 그 두 가지 관계만을 사용하여 이 코팅 비드 내부의 유동을 분석하는 방식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코팅 비드 내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힘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슬로 코팅 유동이 굉장히 이제 100마이크로 단위의 아주 작은 스케일의 유동이다 보니까 이 그래비티와 이너시아가 일반적으로 이제 무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조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 비드를 비스코스 포스와 캐필러리 포스의 이 상관관계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코팅 비드에서 영역을 적절히 나눠주게 되면 이제 업스트림 메니스커스에서는 캐필러리 포스가 도미넌트하고, 이 다이릭 아래의 코팅 비드 영역에서는 비스코스 포스가 도미넌트하면 다운스트림 메니스커스 형성에는 캐필러리와 비스코스 포스가 서로 경쟁하면서 그 계면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걸 이제 뉴턴 유체의 분석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또 정확한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 비스코 캐필러리 모델에 허쉘 버클리 지배 방정식을 사용해서 약간의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우선 업스트림 메니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뉴턴이안과 똑같은 영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차용하였고요. 이제 파란색 박스의 다운스트림 메니스커스 형성에 관해서는 2004년에 발표된 웨인스테인 씨가 웨인스테인 논문에 있는 이제 파워로우가 이제 존재하는 환경에서 비스코스 포스와 캐필러리 포스가 이제 경쟁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두께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이 있어서 그 식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빨간 박스의 영역은 이제 이 비스코스 1D 채널을 가정해서 허쉘 버클리 이제 채널 유동을 가정하고 저희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빨간 박스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 슬로 코팅에서 단순히 이제 1D 채널 유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유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슬로 코팅에서 아래 기재가 이제 드래그하는 포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프레셔 그레디언트로 인해 발생하는 이제 속도장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슬로 코팅은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속도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어닐디드 영역이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 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이제 속도장을 뉴턴 유체와 다르게 각각 풀어서 더하는 걸로는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누고 각각 이제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케이스 1, 2, 3의 차이는 이 갭 투 thickness ratio, 아까 말씀드린 그 지표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어닐디드 영역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요. 우선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어느 정도 두꺼운 영역에서 진행될 때 발생하는 어닐디드 영역이 없는 형태의 유동이고요. 케이스 2, 3로 가면서 점점 이제 웨 티크니스가 얇아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다이립에 붙어서 이제 정지된 어닐디드 영역이 발생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웨 티크니스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이제 다이립에서 이제 떨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플러그 플로우가 형성되는 형태로 어닐디드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지만 저희는 우선 이 유동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유도되는 어떤 프레셔 드랍이 저희 이 공정 조건 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디벨롭한 거에 대해서 방금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실험적인 코팅 윈도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투명로를 이용해서 하는 시각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허셜 버클리 모델 유체로 카보풀 941 고분자 솔루션을 사용하였고요. 0.05부터 0.202%까지의 농도 범위를 사용하였습니다. 유해물성은 TA 인스트루먼트의 DHR2 레오미터를 통해서 측정되었고 이 측정 결과는 허셜 버클리 모델과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시각화 시스템에 대한 대략적인 스킴을 그려보았는데요. 우선 가운데 있는 이 동그라미가 투명 롤을 의미합니다. 이 투명 롤 안에 이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다이립 아래를 관찰하여 이제 이미지를 얻어서 메니스커스 위치를 디텍팅하는 방식으로 어느 상황에 디펙트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미지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슬롯타입 스킴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미지를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흑백 사진이 이제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디펙트를 디텍팅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각각의 이 피드 슬롯 그리고 업스트림 메니스커스, 다운스트림 메니스커스 등이 이미지에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업스트림 메니스커스가 다이립의 지금 그림에서는 아래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위핑이라고 판단했고 위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비드 브레이크업이 일어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량이 발생하는 양상 자체가 다르다면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존 뉴턴 유체 혹은 비스콜 일라스틱 유체에 보고된 불량과 유사한 형태의 불량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로는 마찬가지로 업스트림 메니스커스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코팅이 안정적으로 되기도 하고 위핑, 비드 브레이커, 로우 플로우 리밋 등의 불량이 이제 뉴턴이언과 동일한 양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량적인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코팅 윈도우 자체를 단순히 이제 디멘셔널한 파라미터로 그리기보다는 디멘셔널리스 공간에 도시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디멘셔널한 결과는 다소 이제 뻔할 수 있는 결과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이제 유체의 정도가 증가하면 백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정도의 분석은 이제 실험을 해보지 않고도 어쩌면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언더라인 피직스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디멘셔널리스 공간에다가 코팅 윈도우를 도시하였습니다. 어떠한 디멘셔널리스 넘버들을 사용하는지를 간단히 표시하였는데요. 우선 전통적으로 코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갭 투 thickness ratio는 그대로 차용하였고요. 이제 이 나머지 세 개의 파라미터들은 이제 캐피러리 포스, 일드 스트레스, 그리고 베큐움 프레셔, 그리고
네, 일드 스트레스, 캐필러리 포스, 백큐ම් 프레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백큐ම් 프레셔, 일드 스트레스, 그리고 캐필러리 포스의 비율로 각각 이제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 결과로 얻어낸 디멘션리스 코팅 윈도우입니다. Y축에는 디멘션리스 프레셔, 즉 비스커스 포스와 이제 프레셔 사이에 어떤 비율이 들어가 있고요. X축에는 캡 투 thickness 레이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재 속도와 농도가 굉장히 크게 이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디멘션리스 코팅 윈도우 자체는 이제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해석해 보자면 빙햄 넘버와 캐필러리 넘버의 변화보다 이제 갭 투 thickness 레이쇼가 정해지면 어떤 그 디멘션리스 백큐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레인지로 정해진다고 이제 이 두 가지 파라미터들이 코팅 윈도우를 강하게 결정하고 있다. 즉 비스커스 포스 그리고 프레셔의 크기가 이제 이 시스템의 지배적인 힘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심플 모델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코팅 윈도우를 이제 캐필러리 넘버를 변화시키면서 도시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라인으로 표시된 것은 심플 모델을 통해 얻어진 코팅 윈도우고요. 마커로 표시되는 것은 이제 실험을 통해 얻어진 코팅 윈도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캐필러리 넘버가 0.1부터 0.2에 해당하는 값까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코팅 윈도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마찬가지로 빙햄 넘버의 변화 또한 코팅 윈도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시스템의 비스코스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이 비스코스 스트레스와 프레셔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시스템을 지배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래프는 이제 시어 디닝의 영향입니다. 그 시어 디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뉴터니안과 허셜 버클리의 디멘션리스 코팅 윈도우를 그려보았을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 위하여 저희가 심플 모델 기반으로 이 파워 로우 인덱스를 변화시키며 코팅 윈도우를 그려보았을 때 1부터 0.4까지 값이 변함에 따라서 디멘션리스 프레셔의 값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시어 디닝이 이제 이 시스템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실험적인 방법과 심플 모델을 통해서 코팅 윈도우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디멘션리스 코팅 윈도우를 이용하여 이제 캐필러리 넘버와 빙햄 넘버의 차이는 코팅 윈도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 갭 투 thickness 레이쇼와 디멘션리스 백큐음이 이 시스템의 굉장히 지배적인 변수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어 디닝이 코팅 윈도우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